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김경아입니다. 만약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구분된 일주일의 개념이 없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달, 별, 명, 성체 이런 식으로 한없이 요일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잠깐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어질어질한데요. 일주일 단위로 새롭게 시작되는 덕분에 조금 미진했던 것도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오늘의 실수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다시 월요일이라는 사실이 새삼 고마워집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월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적항공사들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 온실가스 저감 기술 이행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연료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 왔으나 항공사 간 저감 기술의 적용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고 저감 효과의 측정,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산정 기술이 없어서 저감 성과의 정량화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행 매뉴얼은 항공사의 운항, 정비 및 비행계획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항공사 환경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 및 교통안전공단의 감축 수단별 기술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 운항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감축 수단을 발굴 선정하고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을 마련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항공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전국 14,000여 개의 병의원을 통해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3.3%였는데요. 금연치료 등록 신청은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건보공단 대표 전화 1577-1000번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함께 양질의 금연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해 의료인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하고 많은 흡연자들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 방법,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안성 소재 하나원에서 탈북민의 문화예술교육 향후 기회 제공 및 정서 안정을 위해 하나원 문화예술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으로 통일부는 하나원 내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하나원 교육생 참여를 협조하기로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방송, 스포츠 댄스 교실, 난타 교실, 마술 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나원 문화예술교실은 탈북민이 주말 여가 시간을 이용해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을 배우면서 탈북민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적응 등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를 공동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발표된 총 2,5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분석 평가해 한국 기후변화 연구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 작성에는 세부 분야별 전문가 총 155명이 참여했으며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적응 등의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짚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분야별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더라도 누적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이행 가능한 적응 실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위해 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학교 주변 특별 안전 대진단은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서병재 과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학교들이 개학을 맞이했는데요. 네, 어느 때보다 마음이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개학기를 맞아서 학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는 내용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학교 주변에서 특히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5개 부처, 교육부, 국민안전처, 행자부, 식약처, 경찰청 5개 기관이 네. 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앙부처는 5개 기관, 그리고 소속기관은 지방교육청, 지방식품안전청, 네. 지방경찰청 등 465개 기관이 해당이 되고요. 네. 지자체는 광역이 17개 지자체, 네. 그리고 227개 지자체, 총 244개 기관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4개 분야가 있는데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이 4개 분야의 취약 부분을 저희가 지도 단속할 예정인데요. 교통안전의 경우는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든가 과속 차량, 네. 그리고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정화한다든가, 네. 그리고 학교 내 급식소나 학교 매점의 식품 안전을 또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이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이런 4개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 교통 분야의 점검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교통 안전에 관련해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이나 통학 차량 등에 대해서 교통 안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네. 2013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를 들자면 네. 그 등교시에 뭐 아침 8시부터 10시 정도 되겠는데 한 13%가 되고요. 하교시에 한 53%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과속 차량 및 통학 차량 안전띠 착용도 집중 점검 단속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공사장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출입문부터 이제 한 300m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학교 주변의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의 안전관리를 확인하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집중 단속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도 아울러 저희가 병행할 예정인데요. 네. 현수막 설치라든가 민간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 계도도 실시하고 네. 스쿨존 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사전 홍보물 배포 등도 아울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하교를 할 때 이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발생을 그렇죠. 하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도 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 단속하시는 뭐 학교 선생님이시나 부모님들도 각별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도 문제인데요. 식품 분야도 점검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나요? 예. 그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식품의약처하고 교육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식중독의 발생 이력 업체라든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식재료 검수 시에 식품이 변질됐거나 유통기한 경과 등 2회 이상 반품 이력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이제 점검 대상으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네. 또 위생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 위주로 적발보다는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기하고 예방 중심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네. 대상으로는 최근 2년간 합동 점검을 미시 실시한 학교라든가 네. 식중독의 발생 이력인 학교, 또 일일 2끼나 3끼를 하는 학교, 네. 또 교실 배식 학교, 위생안전 CED 등급 학교, 기숙 학교 등 취약 학교에 대해서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네. 아울러 보관, 조리, 배식 등 단계별 식재료 위생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 매점 내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든가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고요. 네네. 또 아울러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위생점검 등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학생들이 먹는 뭐 음식에 대한 식품 위생은 참 기본적인 건데 이제 기온이 오르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런 예. 식재료를 이제 보관한다던가 음식을 만든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급식 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또 점검을 해 주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학로 주변에 위험물들이 방치되는 것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는데 이번 안전 대점검의 역시 대상이네요. 예. 네. 그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를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네. 저희가 주로 다룰 예정인데요. 네. 낡고 오래된 간판은 아무래도 집중호우라든가 강풍 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매우 크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낮고 오래된 간판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일제 정비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및 단체, 예를 들자면 5개 관계협회라든가 네. 요식업소 등과 함께 네. 그 단속하고 정비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의 그 자율적인 정비를 권장하되 네.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 불량 간판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네. 즉시 저희가 정비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음란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네.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에 중점 단속을 하고 네. 현장 정비를
저희가 아울러 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계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제재가 있으신 건가요? 이제 저희가 심한 경우는 이제 단속하고 처벌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경미한 사항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 활동을 아울러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철저한 점검과 단속도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건 유해 환경들의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방을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죠? 예, 저희가 가정통신문이라든가 또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 등의 저희가 홍보물에 이러한 내용들을 적시를 해서 널리 알려드리면서 네. 저희가 홍보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든가 네. 녹색 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홍보와 계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예. 저희가 안전에 대한 좀 불감증이라든가 이렇게 예. 사고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학교를 보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 말씀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이번에 저희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또 지자체와 같이 중점적으로 사기 분야에서 관리하고 점검을 하는데 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정비가 되고 또 안전의식이 크게 제고돼서 학교의 원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또 관련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와주시면 학생들이 더욱더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주변 특별 안전 대진단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4일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요. 예,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서병재 과장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지난해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승객 중 무임 승차한 인원이 1억 5,019만 명으로 전체 승차 인원의 13.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서울메트로 수송 수입 실적 결과를 지난 25일에 발표했는데요. 서울 메트로에 따르면 무임 승차 인원은 2012년 1억 4,397만 명, 2013년 1억 4,600만 명, 2014년 1억 5,019만 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무임 승차한 비용을 환산하면 2012년에는 1,642억 원, 2013년에는 1,693억 원, 2014년 1,739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메트로는 고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경로 무임승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무임승차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 메트로의 순손실은 1,587억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저 정도 승차 인원이면 어느 정도 개선책이 있어야 할 듯. 무임승차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6살 때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 평생 버스와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다 최근 은퇴한 70살 노인 다빌라 씨가 지난 1월 16일 일리노이주 복권 역사상 최대 금액인 2억 6,500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억 원에 당첨이 돼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빌라 씨는 복권 추첨이 있었던 지난달 16일 종이 위에 복권 번호를 적어들고 TV를 통해 이를 지켜봤다면서 처음에는 모두 6개의 번호 가운데 앞자리 5개가 맞아서 100만 달러에 당첨된 걸로 생각했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나서야 6자리가 모두 맞은 잭팟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인 자녀 4명과 손자 4명을 둔 다빌라 씨는 잔디마당이 넓은 큰 집을 사고 싶다. 잔디 깎는 기계에 차를 사서 내 마당을 마음껏 운전해 다니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와, 저 돈이면 대체 몇 대가 먹고 살까? 부디 큰 돈이 삶을 삼켜버리지 않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때론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하는 지방도 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죠. 식사를 포함한 생활 습관에 따라 비만을 부르는 나쁜 지방을 당뇨병과 심장병 예방 기능을 하는 좋은 지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비교적 최근에야 알려졌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는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축적해 비만을 유발하고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연소시켜 비만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면서 캡사이신이든 매운 음식 섭취와 운동 등을 통해 지방을 건강에 유익하도록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근데 왜 항상 착한 게 지는 걸까?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운동으로 지방만 뺐는데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썩은 통조림을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한 창고를 덮쳤는데요. 검사 결과 제조 날짜가 과거가 아닌 8개월 뒤라고 찍힌 통조림 완제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브라질에서 수입한 도가니 통조림의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나자 제조 날짜를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고 주인 69살 유모 씨가 2010년이라는 제조 날짜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무려 5년 뒤인 2015년 10월이라고 새로 찍은 건데요. 이곳에서 정상 제품으로 둔갑한 양은 최소 수십 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미래에서 온 통조림이네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새 주소 표기 제도인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원 주소가 더 익숙해 우리 국민들도 아직 적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는 더 큰 혼선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객 등 외국인들의 길찾기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도로명 주소의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업무상 한국을 찾은 일본인 회사원 요시무라 씨는 택시를 타고 청담동 영동대로 736이라고 적힌 주소를 기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택시의 내비게이션이 집원 주소 방식이라 교통안내 부스를 찾아가 집원 주소로 변환해달라고 한 뒤에야 다시 택시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시무라 씨는 공항에서 내려도 버스 노선이 전부 동이나 전철역으로 표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렌트카 업체 직원은 외국인이 렌트를 해서 내비게이션을 빌려주면 일부러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 2개를 적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내국인들도 헷갈리는데 외국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솔직히 인터넷에 회원가입할 때도 불편하긴 하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저도 이 말에는 동감이네요.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인하라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3월에는요,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한,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김경아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